남성분들, 혹시 오늘도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실 예정입니까? 만약 이를 단순한 불편함 정도로만 여기신다면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소변은 이미 여러분의 전립선이 굳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머지않아 전립선암으로 번져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전립선을 비워내지 않는 생활 습관은 내부에 노폐물과 세균을 쌓이게 만들어 염증과 석회화를 가속화시키고 전립선 기능을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이렇게 굳어버린 전립선은 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며 결국 배뇨 장애와 발기력 저하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 환자분들이 실천하신 방법을 똑같이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의 전립선은 3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단 10분, 지금이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바꿀 기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20년 넘게 남성들의 비뇨기 건강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52세 비뇨의학과 전문의 한수진입니다. 제가 오늘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수술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전립선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 하나만 제대로 아시면 지긋지긋한 야간뇨와 배뇨 곤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전립선암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이 치명적인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러다 결국 전립선이 돌처럼 굳어 소변줄이 막히거나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오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립선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통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 몇 번 더 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밀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며 부작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세상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하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편안한 밤과 상쾌한 아침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시면 당신은 평생 소변 문제로 고통받으며 언제 암으로 발전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제가 앞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비밀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전립선을 구원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한평생을 점잖고 반듯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품위를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리는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조금 바꾸지만 그분이 겪었던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되찾은 편안함은 모두 제가 직접 지켜본 사실입니다. 김민준 환자분은 64세로 평생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교장으로 정년 퇴임하신 누구보다 인자하고 존경받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가 몇 달 전 아들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평생 꿋꿋했던 허리는 구부정했고 총기 넘치던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아드님은 아버지를 의자에 앉혀드린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밤에 잠을 통 못 주무십니다. 1시간에 한 번꼴로 화장실을 들락거리시는데 막상 가셔도 한참을 그러고 계세요.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고 하시면서요. 얼마 전에는 장거리 버스를 타셨다가 중간에 소변이 마려워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신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외출 자체를 꺼리십니다. 사람이 완전히 자신감을 잃으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작 김민준 환자분은 창밖만 바라보며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드님을 잠시 밖에 나가 계시게 한 후 그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해서 사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밤에는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언제 소변이 마려울까 불안해서 꼼짝도 못합니다.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도 두렵고 손주 녀석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팬티가 축축하게 젖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의 눈에는 결국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존경받던 스승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지만 속만 쓰리고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김민준 교장 선생님 한 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기적 위에 의존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의 아픔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도 아닙니다. 저는 그의 차트를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까지 드셨던 약은 잠시 잊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환자분의 전립선에 꽉 막혀있는 오래된 저수지 물을 시원하게 빼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수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환자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아주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수지 물을 빼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당신의 전립선을 되살리는 기적의 비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김민준 환자분은 제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 의사도 결국 비싼 수술이나 권하겠지 하는 깊은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긴 수년간 약물 치료에 실패하며 절망만 맛본 그에게 저수지 물을 빼내라는 제 말은 너무나 막연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님, 제 몸에 저수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와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제가 말하는 저수지는 바로 전립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여있는 썩은 물은 바로 오래된 정액입니다. 약은 잠시 수위를 낮출 뿐이지만 이 저수지의 물을 주기적으로 빼내어 깨끗한 물로 채워주는 것은 전립선 자체를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사실 저 역시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약물로 요도를 넓히거나 수술로 전립선을 깎아내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재발하고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보며 우리 몸의 생리적인 원리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해결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의 한 학회에서 세계적인 석학의 연구 결과를 접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즉 이틀에 한 번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33%나 낮았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전립선액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낡은 제품을 제때 출고하지 않으면 공장 내부에 불량품이 쌓이고 기계가 녹슬어 결국 공장 전체가 멈춰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 정액을 아껴두는 것이 몸에 좋다고 착각하지만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맑은 저수지의 수문을 꽉 닫아버리면 물은 고여서 썩고 녹조가 끼며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우리 몸의 전립선도 똑같습니다. 배출되지 않고 고여버린 정액은 성분이 변하고 세균이 번식하여 만성 전립선염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염증이 생기면 전립선은 붓고 딱딱해져 소변길인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이것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밤에 자꾸 깨는 것, 그리고 발기부전과 성욕감퇴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나 수술은 썩은 물은 그대로 둔 채 방향제를 뿌리거나 둑을 일부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수지의 수문을 주기적으로 열어 썩은 물을 시원하게 빼내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완성한 건강 배출 훈련법의 7가지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직후처럼 몸이 이완된 편안한 환경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아랫배와 골반의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반쯤 눕거나 기대는 자세가 좋습니다. 셋째, 성기 전체와 뿌리 부분, 그리고 전립선이 위치한 회음부, 고환과 항문 사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십시오. 넷째,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완전한 배출이므로 최소 10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섯째, 사정감이 몰려올 때 잠시 멈췄다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2~3번 반복하여 배출 효과를 극대화하십시오. 여섯째, 피부 자극과 염증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용성 윤활제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일곱째, 가장 건강한 주기는 일주일에 2~3번입니다. 이 주기를 꾸준히 지키는 것이 당신의 전립선을 평생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기에 더해 배출 전 따뜻한 찜질을 하고 배출 시 복식 호흡을 하며 마무리로 케겔 운동을 병행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강박적으로 횟수에 집착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또한 비누나 로션 같은 잘못된 윤활제는 요도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만약 배출 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김민준 환자분은 이 훈련을 실천한 후 기적처럼 밝은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그의 아드님은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가정에 잃어버렸던 웃음과 행복이 돌아왔다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건강은 당신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밤에도 소변 때문에 뒤척이며 불안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존엄성을 위해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이나 수술에만 의존하기보다 내 몸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건강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밤은 평온해지고 당신의 아침은 상쾌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용기 있는 다짐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모든 밤이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익스플로어 남성분들 혹시 오늘도 밤에 소변 때문에 2~3번씩 깨실 예정입니까? 그냥 불편함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소변은 이미 전립선이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이며 머지않아 전립선암으로 번져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비워내지 않는 생활은 전립선 내부에 노폐물과 세균을 쌓이게 만들어 염증과 석회화를 가속화시키고 전립선 기능을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전립선은 회복이 더 어려워지고 배뇨 장애와 발기력 저하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 환자분들이 실천하신 방법을 똑같이 따라하신다면 여러분의 전립선은 3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단 10분, 지금이 평생 건강을 바꿀 기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20년 넘게 남성들의 비뇨기 건강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52세 비뇨의학과 전문의 한수진입니다. 제가 오늘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수술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전립선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 하나만 제대로 아시면 지긋지긋한 야간뇨와 배뇨 곤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전립선암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이 치명적인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전립선이 돌처럼 굳어 소변줄이 막히거나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립선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통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 몇 번 더 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밀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이 세상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하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편안한 밤과 상쾌한 아침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은 평생 소변 문제로 고통받으며 언제 암으로 발전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비밀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전립선을 구원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한평생을 점잖고 반듯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품위를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리는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조금 바꾸지만 그분이 겪었던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되찾은 편안함은 모두 제가 직접 지켜본 사실입니다. 김민준 환자분은 74세로 평생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교장으로 정년 퇴임하신 누구보다 인자하고 존경받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가 몇 달 전 아들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평생 꿋꿋했던 허리는 구부정했고 총기 넘치던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온 아드님은 아버지를 의자에 앉혀드린 후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밤에 잠을 통 못 주무십니다. 1시간에 한 번꼴로 화장실을 들락거리시는데 막상 가셔도 한참을 그러고 계세요.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고 하시면서요. 얼마 전에는 장거리 버스를 타셨다가 중간에 소변이 마려워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신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외출 자체를 꺼리십니다. 사람이 완전히 자신감을 잃으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안타까움과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작 김민준 환자분은 창밖만 바라보며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드님을 잠시 밖에 나가 계시게 한 후 그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해서 사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밤에는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언제 소변이 마려울까 불안해서 꼼짝도 못합니다.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도 두렵고 손주 녀석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팬티가 축축하게 젖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의 눈에는 결국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에게 존경받던 스승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셔터스탁 익스플로어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인 썩은 물은 그대로 둔 채 약으로 억지로 요도를 넓히거나 수술로 부어오른 전립선의 일부를 깎아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썩은 물은 그대로 두고 저수지 주변에 방향제를 뿌리거나 둑 일부를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냄새가 좀 덜 나고 물이 좀 빠지는 것 같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으니 저수지는 계속해서 썩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저수지의 수문을 주기적으로 열어 썩은 물을 시원하게 빼내고 새로운 물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완성한 약 없이 당신의 전립선을 되살릴 건강 배출 훈련법의 구체적인 실천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의료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환경은 따뜻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우리 몸은 따뜻하고 편안할 때 가장 잘 이완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직후입니다. 둘째, 가장 좋은 자세는 반쯤 눕거나 기대 앉기입니다.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아랫배와 골반의 긴장을 완전히 풀 수 있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셋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기 전체와 회음부 자극입니다. 회음부 바로 안쪽에 전립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충분한 시간은 최소 10분 이상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완전한 배출입니다. 다섯째, 최고의 기술은 멈춤 후 다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사정감이 몰려올 때 자극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더 깊고 완전한 배출이 가능해집니다. 여섯째, 필수 준비물은 윤활제입니다. 반드시 수용성 윤활제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일곱째, 황금주기는 일주일에 2~3번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전립선을 평생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똑같은 수문을 열어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제가 터득한 효과,
극대화 비법 3가지를 덧붙입니다. 첫째, 따뜻한 온기를 더하십시오. 배출 시작 전 따뜻한 찜질팩으로 회음부를 5분 정도 데워주면 뭉쳐있던 근육이 풀려 배출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둘째, 호흡과 함께 하십시오. 숨을 참으면 몸이 긴장하니 코로 깊게 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셋째, 마무리 케겔 운동을 잊지 마십시오. 배출 직후 항문 괄약근을 10초간 조였다 푸는 동작을 10번 반복하면 잔여 분비물까지 깨끗하게 짜내고 발기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강박과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횟수에 집착하여 숙제하듯 하면 스트레스가 되어 역효과가 납니다. 내 몸이 원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둘째, 잘못된 윤활제는 독입니다. 비누나 바디로션은 요도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통증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